자,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태백에서 오신 광산 명장입니다. 이 남효준 명장의 얘기 정말 들을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자, 2분 DJ로 듣겠습니다. 나는 일본에서 작은 광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때 강제로 일본에 신용 갔던 것입니다. 광복 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가진 건 논 3마리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밥벌이를 찾아 나섰던 것이 강원도 탄광으로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주 일을 빠지게 됐습니다. 몸이 아프다, 꿈자리가 나쁘다 하면서 일을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매일 출근을 해도 9 식구가 밥 먹기 바쁜데 아버지가 일을 안 나가시면 참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겠다는 장남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자랐습니다. 저는 반에서 공부를 좀 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외지로 고등학교를 보냈지만 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또 서독에 가서 탄을 캐면 큰 돈을 번다는 소문도 퍼져 거기도 생각해 볼 여지도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나는 아버지처럼 다시 광부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광부가 굴에 들어가 광부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 그래 하다 보니까 제 아버지가 일을 안 나가는 그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탄광일을 하면서 집안 사정은 좀 나아졌습니다. 당시 탄광 월급이 10,000원으로 쌀 5가마니 정도가 됐으니까요. 네. 그 당시에는 쌀로다가 몇 가마니 월급쟁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살았어요. 하지만 그만큼 탄광도 힘이 들었죠. 쉬는 날도 한 달에 한두 번. 또 갱하는 우리가 칠흑같이 어둡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완전한 암흑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죠. 옆에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채탄 일을 하면서 광산의 안전 보안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광산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갱의 사고가 터지면 목숨과 직결되는 것이라 아무나 감히 그 구조 작업 활동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 책임을 맡다 보니까 전쟁이나 같아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구조대원이 먼저 들어가질 않습니다. 제가 꼭 앞장을 서서 들어가야 따라. 갑자기 구조대원이 편성돼 있지만은 아프다는 핑계에 넘어지기도 하고 핑계를 대고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먼저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따라 들어오도록 그래서 인명구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피땀 흘린 이곳 갱도를 막장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석탄과 함께 염으로 왔던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언젠가 이런 얘기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막장 드라마, 맞아요. 막장 인생 이런 얘기 사실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쓰는 사람들 대호각성해야 됩니다. 그래, 맞습니다. 일본에서 몇 살 때 그럼 선생님 오신 거예요? 해방되고 나왔으니까 지금 4살 때 나왔어요. 아주 어려서. 별로 기억은 없으시겠네요. 그러면. 비행기 같은 건 알아요. 그때 탔던 기억은 있으시고. 그 희곡이라 그랬어요. 고유명화는 안 잊어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아버님은 다 광산에서 일하셨는데 나도 당연히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아주 가난했죠. 아까 우리 김 선생님들. 우리가 또 대식구입니다. 그러니까 7 식구, 아버지 엄마에서 9 식구가 아버지 혼자 그 일을 해먹고 사니까 빨리 돈을 벌어서 나도 그  보탬이 돼야 되겠다는 마음이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장남이니까요. 장남으로서. 뭐 당시 고등학교 나오셨으면 공부도 굉장히 잘하시고 그렇죠. 학력도 높으신 건데. 그 당시 또 장학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장학금을 받으면서 시골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공부를 잘하셨으면 내가 공부 쪽으로 나가서 도시로 집안을 나가야죠. 생각을 그렇죠. 안 했어요. 아. 그건 생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 근데 아버지가 나쁜 꿈 꾸면 일 안 나가시고 예. 이런 얘기 참 인상이 나왔습니다. 요즘에도 사실 이거 다른 직종에서도 이러거든요. 그러죠. 네네. 뭐 비행기 조종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렇죠. 예 조금 꺼려. 근데 우리 선생님도 그런 생각 하시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아. 근데 우리 선수는 보면은 우리 선수는 여성 이제 어머니가 밥을 해주면 일 나갈 때 밥을 따뜻한 밥을 해줘요. 네. 우리는 뭐 구경만 하는데 그걸 먹고는 또 일을 어제 꿈이 나빠 일 안 나가요. 아, 네. 밥만 드시고. 예, 그 당시엔 또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하니까 그렇죠.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지도 못해요, 엄마가. 네. 예. 근데 저는 아까 남 선생님이 내가 그렇게 일을 시작한 이후로 집안이 많이 좋아졌다 얘기하신 거 보니까 저분은 꿈자리 나빠도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습니다. 가셨겠구나라는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하루도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 그게 돈은 됐다면서요. 근데 그게 이제 옛날엔 카드 찍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카드 찍는 거기 때문에 안 나가면 그거 이제 바로 기록이 되는데 일당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빠지죠. 야, 근데 우리 저 차탄 이제 보조로 처음에 들어가셔서 예, 태탄 보조로 네네네네. 들어갔습니다. 부경장, 안전기사, 주요 보직을 끊임없이 돌면서 승진을 하셨습니다. 예. 승진 비결이 뭘까요?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열심히 한 거죠. 열심히 한 결과죠. 그러시구나. 야, 너무나 이제 담백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일하시면서 발명도 많이 하셨대요. 뭘 발명하셨습니까? 뭘 이게 발명? 뭐냐면 저 계획내는 내일이 저 기차 내일 바켓처럼 이렇게 경고를 하지는 않아요. 네. 또 물이 고이고 하니까 내일이 확대됩니다. 계획내 계간은 60cm인데 네. 요거를 보존하자면은 나무로 해가지고 자꾸 벌어져. 이거 광선 사고의 운반 사고가 약 25%를 차지했습니다. 아, 그렇게 하나. 예, 그래서 요 계간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철을 가지고 계간 내지로 계간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게지로트를 네. 고안했어요. 그래서 10m마다 5개씩 꼽아서 잔갱도 그 운반갱도에다 그래 해놓으면 나무는 비틀어져도 그 계관은 확대되질 않습니다. 네. 큰 발명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예. 아까 60명의 목숨을 구하셨다고 했지만 사실 이 발명 덕으로 예. 네. 셀 수 없이 많은 인명을 그렇습니다. 구하신 거예요. 그 운반재가 약 17%, 한 8% 정도의 감소 효과가 왔습니다. 아, 그게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셨군요. 예, 감사- 여러 고맙습니다. 가지로. 다음 생에 혹시 태어나도 이 일을 하고 싶으세요? 이 어려운 질문이네요. 글쎄요. 나오니까 겁이 나요. 그렇죠. 나오니까. 그래서 개인광에서도 뭐 책임을 맡아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실제 30년 동안 아휴, 거기만 파묻혀 있어 나오니까 보기 좀 참. 저는 제가 이제 간접 경험을 했는데요. 그 동네 갔더니 이렇게 빨래를 네. 널어놨는데 네. 빨래 자세히 보면 멀리선 모르는데 아. 가까이 가서 보면 까만 그 입자들이 아. 붙어 있는 게. 예, 맞습니다. 예. 자,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더 또 가슴 저린 얘기도 듣고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